바로 ISDX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ISDX는 인터랙티브 서페이스 디자인 익스텐션의 약자인데 사실 중요하진 않죠. 네, 어떤 모듈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서피스를, 곡면을 좀 더 원활하게 자유롭게 설계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능 비교를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as is to be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인터넷에서 마우스 스캔 파일 같은 거를 떠돌아다니는 스캔 파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마우스 스캔 파일을 기준으로 곡면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단계별로 ISDX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어떤 식으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먼저 비교 체험을 한번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 스캔 파일이죠. 스캔 파일이 있고 이 곡면을 만들 때 일단 재료가 되는 곡선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겠죠. 곡선을. 이 곡선을 ISDX를 안 쓴다고 가정해 보면 스케치라든가 아니면 점통과 커브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만들 것 같습니다. 먼저 점통과 커브로 만약에 만든다고 했을 때는 점을 일단 찍어야겠죠? 점을 찍어야 되는데 점이 없습니다. 찍을 점이 없기 때문에 점을 직접 찍으셔야 됩니다. 찍어야 될 때 세 개의 평면을 오프셋 참조로 잡아서 점을 만들겠죠. 각 프론트, 탑, 라이트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탑에서 보고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프론트에서 보고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점을 찍는 게 일단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네, 점을 찍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이제 하나 찍었는데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변곡점들을 이렇게 다 찍어줘야 되는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점을 그냥 이 면 데이터에 있는 특정 꼭지점을 점을 그냥 찍어 보겠습니다. 네, 스냅이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을 찍으면 이제는 점통과 커브를 쓸 수는 있겠죠. 점통과 커브를 쓸 수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커브를 만들었을 때는 점이 수정이 안 되죠? 네, 커브는 만들어지지만 점을 위치를 바꾸려고 하면 고정 참조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쵸?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커브가 수정이 안 됩니다. 커브가 그쵸? 점이 3개다 보니까 면 변형 옵션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활용을 한다.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스케치를 사용해서 커브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커브가 일단 평면상에 존재하는 커브가 아닙니다. 언뜻 봐도 이 3D 공간상에서 3차원 곡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스케치로 만들 거면 커브를 최소 2개 정도를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정면에서 봤을 때 커브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탑에서 봤을 때 커브를 그리고 그래서 교차를 하는 방식으로 커브를 좀 생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와 스플라인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커브를 하나 그린 다음에 그리고 탑에다가 마찬가지로 보이는 대로 커브를 호와 스플라인을 사용해서 그려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커브를 그리고 그 다음에 교차 옵션을 활용해서 커브를 합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차를 사용해서 2개의 커브를 합쳐보는 거죠. 합치면 그럴싸하게 나옵니다. 그쵸? 그럴싸하게 나오는데 딱 봐도 뭔가 이상하죠? 커브, 이 오른쪽 끝부분을 보시면 커브의 끝이 이 프론트 평면에 닿질 않습니다. 이거는 왜 한다 할까요, 여러분? 이 커브가 교차의 재료가 되는 이 2개의 커브가 길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보시면 스케치 1번, 2번이 분명히 한 점에서 만나게끔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탑에서 그은 게 오른쪽으로 살짝 튀어나와서 튀어나온 부분이 그냥 잘린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점통과 컵으로 억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점통과 컵으로 있고 곡률 조건을 수동으로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하게 커브 하나 그리는데도 굉장히 불편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만들면 이게 또 제대로 만들어진 겁니까? 수정부터가 좀 쉽지가 않죠. 예를 들면 커브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료가 되는 커브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정의 편집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결과물 커브가 안 보이죠? 이게 모피처기 때문에 모피처를 수정할 때 좌피처가 결과물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고 확인을 해서 나와서 확인해야 되는 이런 좀 불쾌한 경우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곡선이 맞을까요? 분석에서 곡률 분석을 한번 해보면 곡률이 실제로 배율을 좀 높여보면 곡률이 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깨질까요? 분명히 스케치 상에서는 각각 탄젠트한 곡선이었는데 2개를 합쳤을 때 곡률이 유지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쵸? 지금도 곡률이 깨지는 게 보이지만 이거 수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무슨 짓을 해도 딱히 수정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ISDX에서는 이런 곡선 어떻게 만들까요? 자, 이 부품을 일단 활성화를 풀고 숨긴 다음에 다른 부품을 활성화해서 ISDX에서는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U형을 클릭해서 커브를 클릭하고 그냥 공간상에다가 점을 찍으면 됩니다. 아까처럼 뭐 점을 하나 찍기 위해서 평면 참조 잡을 필요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그쵸? 탑에서 보이는 대로 점을 찍으면
찍은 곳들을 이제 커브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당연히 탑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정면에서 바라보면 평평합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자유자재로 평면을 수정하는 게 가능해요. 사분면을 켜놓고 우리가 탑에서 봤을 때는 저런 형상이었는데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점을 올려서 이런 형상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점이 그냥 공간상의 존재를 하고 우리가 4개의 평면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점을 위치를 간단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곡선의 경로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우클릭 눌러가지고 점을 추가해서 간단하게 곡면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곡선 수정할 때, 탑에서 수정할 때 프론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프론트에서 수정할 때 탑이 어떻게 바뀌는지 동시에 보면서 수정하고 완료하면 간단하게 곡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3D 곡선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바로 각 점에서 얼마든지 위치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곡률을 한번 찍어볼까요? 곡률을 찍어보면 한 번에 만든 곡선이기 때문에 사실 곡률이 틀어질 일이 없겠죠? 네, 이런 곡률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곡선을 하나 만들 때도 그냥 공간상에다가 자유롭게 점을 찍을 수 있다. 그리고 4개의 평면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평면에서 수정을 하고 다른 평면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ISDX의 어떤 곡선을 만드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곡선을 만들고 이제 편집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기존에 있던 ISDX가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그냥 스케치에 들어가서 스케치 곡선을 편집하거나 점등과 커브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제공하는 옵션만 사용을 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ISDX는 훨씬 자유롭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보시면 베이직입니다. ISDX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정을 하느냐. 자, 대칭 복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칭 복사가 되어 있는데 탑에서 보니까 이 오른쪽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쵸?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곡률을 재봤을 때도 실제로 이렇게 움푹 파여 있습니다. 이거를 수정하고 싶어서 자, 대칭이니까 이 끝쪽 건을 프론트 평면에 수직으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수직으로 맞춰놓고 재생성하니까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죠. 면 변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커브 변형. 커브 변형 하려고 보니까 안 움직입니다. 네, 끌어보니까 안 움직여요. 끝쪽 건 때문에 점을 이동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제약이 있다는 거죠. 커브의 수정에 제약이 있다. ISDX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커브가 대칭 형상의 커브가 2개가 있습니다. 곡률이 깨지고 있죠? 커브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곡선이 만나는 구간을 딱 클릭하면 이 선분이 나옵니다. 선분을 움직여가지고 곡률을 간단하게 편집이 가능하고 우클릭을 눌러서 골라서 접촉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곡률 누르면 2개의 곡선이 곡률이 돼요. 그 다음에 곡률의 각도라던가 이 어떤 특정 선분이 어디까지 탄젠트할지, 곡률할지를 길이까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편하다, 그리고 빠르다를 넘어서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거든요. 단순히 편하고 빠른 걸 넘어서 이런 기능 자체가 기존에는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곡선을 생성하고 편집을 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스케치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곡면 생성이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곡면 생성. 같이 한번 보시죠. 자, ICDX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이 곡선 2개 있죠? 곡선 2개. 예, 서피스 클릭한 다음에 곡선 2개를 찍으면 해당 곡선, 루프를 그냥 채워줍니다. 서피스가 만들어졌죠? 이 서피스가 특정 곡선을 지났으면 좋겠다. 클릭하면 지나갑니다. 하나 더 클릭하면 네, 하나 더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서피스를 그냥 간단하게 클릭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전혀 아닙니다. 자, ISDX가 없을 때 한번 보시죠. ISDX가 없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경계 블렌드를 사용해서 나는 경계 블렌드로 첫 번째 곡선이랑 두 번째 곡선을 클릭을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이거 당연히 안 됩니다. 네, 첫 번째 방향이 당연히 안 되고 두 번째 방향으로 클릭해도 당연히 안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이 윗 커브까지 한 번에 좀 지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되네요? 아닙니다. 내부 커브를 한번 찍어볼게요. 또 안 만들어지죠? 저 내부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에 영향을 주는 커브 옵션이 있긴 해요. 영향을 주는 커브 옵션이 있는데 이게 영향을 주는 거지 또 지나가는 건 아닙니다. 공간이 살짝 비죠. 개수를 높여도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커브를 쉽게 만드냐 못 만드냐가 아닙니다. 방법 자체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한쪽을 먼저 이렇게 만들 겁니다. 2개를 한꺼번에 만드는 게 안 되기 때문에 한쪽을 만들고 다른 쪽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합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보세요. 가운데에 이렇게 또 움푹 들어가 있죠?
서피스를 만들 때 하나를 만들고 경계 조건을 따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또 서피스 두 개를 경계 조건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곡면을 만드는 게 어렵고 불편하다를 넘어서 아까처럼 그냥 내가 단순히 이렇게 루프를 그리는 곡선을 골라가지고 안쪽에 서피스를 만들고 싶다. 이런 게 그냥 불가능하다는 거죠. ISDX가 없으면. 반대로 ISDX는 그냥 웬만하면 내가 선택한 대로 뭐 곡률이 많이 무너진다던가 그런 게 아닌 이상이야. 서피스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곡면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고 편집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해볼 거냐면 자, 이 오른쪽 있죠? 이 오른쪽. 이 오른쪽이 너무 좀 좁은 것 같다. 그래서 오른쪽을 좀 이렇게 라이트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한번 좀 넓찍이 바꾸고 싶습니다. 바꾸고 싶어서 먼저 ISDX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커브를 일단 그리기 위해 평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평면을 만들고 네, 서피스가 지나가기 좋은 커브를 그릴 건데 그냥 그릴 수 없겠죠? 참조가 안 잡힐 겁니다. 그래서 점을 지금 일일이 찍어주고 있습니다. 해당 평면에 참조할 수 있게 해당 평면에다가 교차하는 점을 일일이 찍어주고 그 다음에 스케치에 들어가야겠죠, 여러분. 스케치에 들어가면 이게 참조가 잘 될 때가 있고 또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점과 점을 찍고 저 점에다가 참조를 해보려고 했는데 참조가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이 평면상의 점인데 참조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수동으로 참조를 잡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게 참조가 안 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을 그어보니까 참조가 잘 안 잡혔습니다. 수동으로 높이를 지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스케치를 하지 말고 그냥 점통과 커브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점을 커브로 이렇게 이었을 때 이거 이 이상 수정이 가능합니까? 끝 조건을 편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커브를 자유자재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서피스 수정이 벌써부터 막히는 겁니다. ISDX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ISDX. 벌써부터 뭔가 간단하죠? 내가 지나가고 싶은 커브를 그리기 위해서 일단 커브를 그릴 평면을 내부에다가 오프셋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평면에다가 이제 평면 커브를 그릴 거예요. 커브를 클릭하면 평면 커브 클릭하고 그냥 곡선을 클릭하기만 하면 알아서 고차점이 다 스냅이 됩니다. 스냅이 되고 확인을 누르면 벌써 만들어졌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추가로 점을 넣고 싶다. 점 추가 눌러서 곡선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냥 서피스 더블 클릭하시고 혹은 정의 편집하시고 내부 체인에 해당 커브를 추가하면 네, 서피스가 해당 체인을 지나갑니다. 편의성이 많이 다르다는 게 좀 느껴지시죠? 평면을, 곡면을 수정할 때도 이렇게 많은 편의성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곡면을 생성하고 편집하는 것까지 이런 차이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곡면 관리에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 벌써부터 이제 사진에 좀 보이실 텐데 모델 트리가 많이 좀 복잡하고 지저분합니다. 오른쪽은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것도 차이를 한번 봐보시면 자, ISDX에서는 제가 유형 한 피처를 써서 유형 피처 하나를 써서 곡면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곡면이 있는데 곡면을 구성하는 커브들이 위에 나열이 돼 있고 곡면을 클릭해서 못 피처 보기를 하면 어떤 곡선들이 못 피처인지를 또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런 경우에 유형 하나에다가 두 개의 곡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퀼트가 하나입니다. 한 번에 만들었다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퀼트잖아요. 만약에 서피스를 제가 위아래로 나눴으면 유형마다 퀼트가 각각 매칭돼서 퀼트가 두 개일 겁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피처랑 퀼트를 어느 정도 매칭시킬 수가 있고 또 병합을 할 필요가 없죠. 퀼트가 하나니까 바로 강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두께를 넣을 수 있다. 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기본에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자, 기본 부품을 한번 열면 모델 트리가 네, 벌써 복잡합니다. 그리고 경계 블렌드를 이제 써서 세 개의 곡면을 만든 것 같은데 커브를 클릭하면 경계 블렌드가 잡혀요. 이게 무슨 커브를 써서 저 선이 생긴 건지 도저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솔리드화를 하려면 일단 퀼트를 병합을 또 해야겠죠. 세 개의 퀼트를 각각 병합을 하겠습니다. 네, 각자 또 한꺼번에 하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각각 병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강화로 두께를 한번 넣어보죠. 강화로 두께를 넣으면 자, 네, 두께가 안 들어갑니다. 이게 왜 안 들어갈까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이게 왜 안 들어가는지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곡률 분석을 하고 어디가 뭔가 곡률이 좀 깨져 있거나 두께가 들어갈 수 없는 형상이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곡면 관리라고는 했지만 사실 곡면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ISDX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자유롭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편하고 자유롭고 빠르고 이거를 넘어서서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s is to be를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관리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곡면을 보고 관리하는 게 좀 어려운 이유가 3D 공간상에 3D 곡면을 배치하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평면은 이 모니터 2D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기가 어려운 건데 내 방향 보기를 제공한다는 거 그리고 유형 피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내 맘대로 필트를 좀 묶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곡면을 생성할 때도 점을 찍고 선을 생성하고 이제 면을 만들 때 자유롭고 제한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곡면을 편집할 때도 이 접촉 조건을 아까 보셨죠? 그냥 접촉하는 곳 클릭한 다음에 뭐 공유를 하면 연관된 애들이 자동으로 공유 조건이 걸리는 그런 간편하게 조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내부 커브를 추가하는 것도 그냥 클릭하면 내부 커브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ISDX 시연을 좀 해볼 건데 이번에는 영상이 아니라 제가 크레오를 좀 열어놨습니다. 직접 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 오토바이 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는 이제 실사례를 한번 또 보여드릴까 하다가 약간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PTC에서 이제 만든 제품으로 한번 시연을 한번 해드릴 거고 이 오토바이 핸들에 손을 보호하기 위한 핸드 가이드 모델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 디렉토리는 잡혀 있고요. 열기 누른 다음에 네, 이거 빠른 액세스 크레오 10.0에서 개선이 됐죠. 네. 어셈블리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곡면을 한번 핸드 가이드를 모델링을 해보려는 거죠. 먼저 열겠습니다. 열면 제가 이제 앞에서 봤을 때랑 이 탑에서 봤을 때 사진을 미리 배치를 좀 해놨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 파일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스캔 파일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는 분들은 그냥 빈 화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만 설계 조건은 다른 거지만 제가 빈 화면에다가 이걸 만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얘가 뭘 만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곡면이 들어가겠죠. 자 곡선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일단은 유형에 들어가고 네, 커브 클릭하신 다음에 정면에서 한번 곡선을 하나 그어 볼게요. 이런 곡선을 한번 그어 볼 겁니다. 그을 때 Shift를 누르고 딱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스냅이 됩니다. 지금은 여기 보이는 서피스의 점에 스냅이 된 거거든요. 이게 점에다가 스냅을 한 거기 때문에 X,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소리고 만약에 선에다가 하면 동그라미, 선 위로 움직인다. 면에다가 하면 네모, 면 위에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좀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야 되죠. 이렇게 그어야 되니까 그냥 지나가는 부분을 의미로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찍어주시면 네, 커브가 벌써 하나 완성이 됐죠. 모양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편집할 거기 때문에 자 정면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위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분면을 켜겠습니다. 자 정면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위에서는 네 이렇게 수평이죠. 당연합니다. 그냥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수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커브를 그릴 건데 지금 이 부품 때문에 잠깐 안 보입니다. 바디를 숨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 커브거든요. 지금 보이는 이 선이 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점을 그냥 클릭하셔가지고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당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쵸? 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제가 이 점의 정확한 위치나 뭐 곡률을 이런 걸 오늘 막 따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보면서 비슷하게 이렇게 갖다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탑에서 볼 때는 이렇게 프론트에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탑에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맞춘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벌써 커브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네, 커브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텀 부분에다가 같이 한번 곡선을 또 그려보겠습니다. 이 선을 그릴 건데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부터 커브 클릭하고 여기서 스냅, 시작점에서 스냅 딱 누르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부분을 그냥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찍으면 곡선이 만들어지고 있죠. 찍어서 곡선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정면에서 볼 때는 정면에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이지만 탑에서 볼 때는 좀 다르겠죠. 네, 탑에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수정을 하면 됩니다. 이 곡선을 어느 정도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따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좀 대략적으로 하고 있지만 곡률 분석을 내가 만약에 하면서 보겠다. 이게 곡률 도구 분석을 키면 곡률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론트에서도 이렇게 보이고 탑에서도 비슷하게 보이게끔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슷하죠?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곡선을 두 개 만들었습니다. 자,
벌써 면을 만들기 위한 루프가 완성이 됐습니다. 루프가 완성이 됐는데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선이 이 가이드, 이 전체 영상을 가이드하기 위한 가이드 선분을 미리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선분이랑 좀 연관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대로 만들면 얘가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곡선을 지나가는 오른쪽에서 봤을 때 선을 하나 이렇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선을 그을 건데 굳이 곡선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라이트 평면을 잠깐 켜볼게요. 라이트 평면을 켜고 이 라이트 평면에 포함되면서 각각의 곡선이 교차하는 이 점을 쫙 이어가지고 오른쪽에서 곡선을 이렇게 그을 겁니다. 자, 활성 평면을 라이트로 두고 그 다음에 평면 커브, 이 평면상의 커브를 그리겠다. 그냥 시프트로 딱딱딱 찍으시면 시프트로 찍으시면 자동으로 교점이 잡히면서 라이트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곡선이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곡선을 만들고 마음에 안 드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우클릭 눌러서 점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좀 추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정을 하거나 혹은 이 부분에 더블 클릭해서 여기 있죠? 클릭하면 전부 나옵니다. 그쵸? 기울기 지정하셔도 되겠죠? 자, 이대로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서피스 클릭하고 루프를 딱 잡아주시면 이런 루프들을 방향이니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루프를 잡아주시면 서피스가 나오고 가운데 선을 지나가야겠죠. 내부 체인으로 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서피스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탑에서 봤을 때, 자, 탑에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런 판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론트에서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판이 막혀 있죠. 여기가 이렇게 좀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커브를 그리겠습니다. 커브, 그냥 자유 커브를 그리면 됩니다. 자유 커브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면 이런 식으로 일단 대충 올려놓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원으로 보이면 커브상을 움직인다는 거죠. 탑에서 딱 바라봤을 때 대충 그어놓은 다음에 탑에서 바라봤을 때 이 커브가 이렇게 보이면 되는 겁니다. 잡고 끌어주면 됩니다. 안 벗어나요. 네, 이렇게 끌어주고 나는 벗어나게 하고 싶은데요. 우클릭 누른 다음에 연결 해제 같은 거 하시면 됩니다. 자, 탑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약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탑에서 봤을 때, 프론트에서 봤을 때 곡선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도 곡선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커브 클릭해서 시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스냅을 해주신 다음에 탑에서 바라보는 거죠. 탑에서 바라봤을 때 그냥 컨트롤 D 누르면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서 그냥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론트에서 봤을 때도 비슷하게 커브를 만들고 다시 또 서피스를 만들 수 있겠죠. 서피스 만드는 법 간단합니다. 서피스 클릭하고 이 커브들. 자, 굉장히 길죠, 커브가? 근데 클릭하면 자동으로 끊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루프를 잡아서 커브를 만들어 준다는 거. 서피스 클릭하고 이렇게 루프를 찾아서 서피스를 만들면 됩니다. 가운데 부분도 서피스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가운데 부분 만들어야 되는데 잘 보시면 이 가운데 서피스가 곡선을 기준으로 두 개의 면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위에서 봤을 때도 이 곡선을 기준으로 두 개의 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곡선을 하나 그려야겠죠?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커브 클릭하고 여기서 딱 출발해서 대략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부분 이렇게 찍어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커브가 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블 클릭해서 이 커브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일 거다. 이렇게 보이면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위에서 봤을 때는 약간 틀어졌으니까 같이 보면서 수정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게 커브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커브를 만들었으니까 또 서피스를 만들어야겠죠. 이번에는 조금 다른 기능이 나올 텐데 서피스를 클릭하고 간단하게 루프를 찾아서 서피스를 만들겠습니다. 이 서피스, 지금 왼쪽에 있는 서피스랑 곡률이 일치를 할까요? 조금 직관적인 이 음영 처리 곡률로 딱 봤을 때 색깔이 실제로 잘 보시면 약간 곡률이 어긋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커브는 이제 한 번에 만들었는데 방금 만든 커브는 제가 막 만들었어요. 그쵸? 막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는 기존에라면 이 재료가 되는 커브를 더블 클릭해서 이 경계 조건을 바꿔줘야 될 겁니다. 근데 ISDX에서는 그냥 서피스를 딱 더블 클릭하면 이 서피스가 접하는 다른 서피스와의 관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곡률이다 선택을 하면 자, 재료가 되는 곡선들까지 전부 다 경계 조건을 곡률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굳이 재료들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곡선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경계 조건, 우클릭도 아닙니다. 클릭만 하면 클릭하는 대로 순서대로 경계 조건이 업데이트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서피스를 만들고 다시 음영 처리를 한번 찍어 봤을 때는
이제 음영 처리가 부드럽게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가운데 부분도 서피스를 하나 만들 건데, 자, 이 부분 서피스 한번 만들어 보죠. 서피스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네, 이 루프를 그냥 찾아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서피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오른쪽에서 봤을 때 서피스가 약간 이렇게 좀 들어가 있죠? 이게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커브를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아까 이 곡선을 만들 때 우리가 라이트 평면을 좀 썼단 말이죠. 이번에도 한 번 더 사용을 하겠습니다. 활성 평면 커브를 라이트 평면으로 바꾸고 커브에서 평면 커브를 누른 다음에 이 커브를 두 개 딱 지정해주면 네, 라이트 평면에 딱 일치하는 이런 커브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라이트 방향에서 커브를 수직이 이 직선인 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직선인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점을 하나 추가해서 점을 추가해서 살짝 이렇게 호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서피스를 나타내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해당 곡선을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면 지나가게끔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서피스에 곡률을 조금 개선을 해주면, 네, 곡률 개선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다른 곡선들도 업데이트가 되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곡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벌써.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이거를 ISDX를 쓰지 말고 만들려고 하면 저도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요. 네, 이걸 선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재료들, 그게 그 재료가 스케치가 될 수도 있고 곡면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선 하나 만들자고 여러 가지 곡면들과 곡선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ISDX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간상에다가 점을 훗 뿌리고 내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롭다는 거죠. 자, 완료하면 네, 이 서피스들이 유형 피처로 깔끔하게 관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좀 숨겨놨던 이런 컷 형상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잘라볼게요. 모든 어떤 작업을 굳이 ISDX 안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컷, 이제 밀어내기로 자를 수 있겠죠? 밀어내기 서피스로 두고 얘를 재료 제거할 거다. 그래서 전체 통과, 얘 재료 제거하고 필요 없는 서피스는 숨기고 그 다음에 병합이 필요하면 병합도 하고 강화를 줘서 두께를 줄 수가 있겠죠. 두께를 줄 때 바디를 새로 만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바디에다가 포함을 시켜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네, 두께를 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바디에다가 새로 바디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 바디를 추가한 다음에 기존 바디를 나타내고 여기 보시면 또 제가 퀼트 재료 제거용 필터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걸로 이 바디만 재료 제거를 하면 겹치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네, 완성이 되겠죠. 네, 모델링을 완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ISDX를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곡선 편집이 좀 곡면 편집이 자유롭다. 라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빠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좀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연을 한번 해드렸고요. 예, 핸드 가이드를 만드는 모델링. 지금 당연히 주요 기능들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 ISDX 교육을 저희가 또 진행을 하거든요. ISDX 교육을 오시면 숨겨져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와서 궁금하시면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IDD 활용 예시입니다. 원래 이제 모델링에서 서피스가 작용이 되면 편해지는 게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IDD가 활용 방안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스텝 파일을 많이 제공을 받을 겁니다. 스텝이나 IGS 파일을 많이 제공을 받으실 텐데 가져와서 스텝이 깨졌어요. 이런 식으로.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방법이 없죠. 네, 깨지면 방법이 없어서 다시 요청을 하거나 사람에 따라서 정밀도를 좀 바꿔볼 겁니다. 템플릿의 정밀도를 좀 수정을 하거나.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깨져 있으면 방법이 없죠. 가져오기 피처를 클릭해서 정의 편집한 다음에 IDD에서 일단 수정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수정을 할 텐데 이 형상 체크가 또 항상 모든 형상을 체크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형상 체크를 고쳤을 때, 고치기를 고쳤을 때도 제대로 고쳐지는 게 아니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겹쳐있는 서피스는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간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 미만의 간격을 전부 찾아서 네, 선택을 한 다음에 간격에 추가를 하고 그리고 복구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벌써 고쳐진 것 같죠? 예, 여러분들 보기에 고쳐진 것 같은데 분석에서 곡률을 딱 재보면 자 곡률을 재보면 이상합니다. 그쵸? 이게 분명히 이 곡선이 아니었을 거예요.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었을 텐데 이 IDD가 고치면서 자기 맘대로 좀 바꿔버린 겁니다. 저는 이런 걸 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이제부터는 ISDX의 시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완료를 한 다음에 이 정도 밖에 나와서 한번 수정을 해보는 겁니다. 꼭 모든 곡선을 ISDX로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평면상으로 보이니까 제가 임의로 평면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평면을 하나 만들고 이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프론트에서 바라봤을 때, 자, 프론트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는 그대로 그냥 홀을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탄젠트 구속 조건이 항상 자동으로 가끔씩 걸리죠. 네, 탄젠트 구속 조건을 풀고 네, 이런 식으로 그려줄 것 같고 이것도 약간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네, 홀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려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일직선이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선을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긋겠습니다. 네, 직선으로 긋고 자, 이 부분 잘라야겠죠? 약간 거슬리네요. 네, 저장된 분석은 잠깐 숨겨주고 ISDX 들어가서 네, U형 들어가서 서피스 트림 사용하겠습니다. 이 퀼트를 자를 건데 트리밍 커브는 이 친구고 잘라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잘려줘야 된다. 간단하게 자를 수가 있죠. 네, 잘랐습니다. 이 부분 서피스 만들어야겠죠? 유형을 사용해서 그냥 클릭을 해주면 서피스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런 서피스는 경계블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방향.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를 채워야 되죠, 여기를. 이게 스케치로 그려서 채우기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가 공면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서피스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런 어떤 이 외부 곡선들을 다 클릭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닫혀 있으면, 서피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병합으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솔리드화를 해서 솔리드로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깨진 파일이 왔을 때 내가 못 고치겠다. 그러면 그냥 지워버리고 ISDX로 만들어서 고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내용이지만 ISDX로 아이디들을 고칠 수 있다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모델링 상황에서 얼마든지 내가 자유롭게 어느 구간만 서피스 작업을 해가지고 채워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자, 생각보다 조금 빨리 끝난 것 같기도 한데 여기까지가 자, 저희가 준비해온 ISDX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ISDX를 활용을 하면 기존에는 이제 불가능했던 그런 자유로운 공면 편집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이제 또 시간을 끌고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할 것 같고 혹시라도 이 ISDX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셨으면 이 메시지 창에다가 다 문의사항을 올려주세요. 문의사항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문의사항을 보고 답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모든 어떤 질문은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교육은 오늘 여기서 끝입니다. ISDX는 끝이고 이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